오늘 하루도 주식으로 돈 번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식이 미래의 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저 또한 십수년간 한 사람이니까 오늘 같은 변동성 장에서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자,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포 현대투자지 그렇고 매일 반복되는 말이지만 오늘 하방 압력이 있을 거라는 아침에 제 이야기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방보다는 위쪽으로 많이 좀 더 열려가 있다는 뜻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일이 좀 사실은 기대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8,600원 요 고점이 12월 28일 월요일 고점 8,580원을 한 번 더 뚫을 것인지는 내일 중에 결정이 날 것 같고, 만약에 우로 행보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 외국인 수급이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중요해질 것 같고, 내일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영호 상박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내일도 아마 좀 매도의 영향이 좀 많이 지우칠 것 같아요. 그냥 12월달 또 2주차 목요일날 또 옵션 만기일이 되니까 그 전에 정리할 부분은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변동폭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제 경험과 제 느낌으로는 현재 이 차트 자체는 아직 죽지가 않았어요. 이거 식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선 이 9,000원을 언제 뚫을 건가, 이 9,000원이 언제 뚫릴 건지를 진짜 제 입장에서도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아직 저도 포지션 이거 저 비중 자체를 지금 그대로 지금 갖고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음, 이번 주가 종료 분기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8,600원, 다시 말해서 12월 28일날 월요일날 1차 시도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윗골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은 가장 이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게 11월 25일 지난주 금요일날 그 고점에서 종가를 마쳤거든요. 다시 또 그대로 가요. 아침에 제가 이게 오늘 좀 하방 압력을 많이 안 받겠나 싶었는데 다시 밑구리 타고 매도 포지션 위로 다시 올라오고 말아 올렸고, 결국은 지금 공방인데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침에.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다시 그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위쪽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12월 달에 지금 이 차트, 저는 이 차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참고로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으니까 요거를 지금 언제 여기 요 라인이 지금 거의 두 달 라인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2001년 21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5월 28일까지 딱 두 달인데, 이 두 달 이 차트가 기준점으로 보시면, 기준점으로 보세요. 저는 이 기준점을 봅니다.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열리는지는 뭐 다음 단계니까 이쪽이죠. 그죠? 여기서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12,000원
그죠? 그래서 오늘 포지션 그 저기 정도사 그 투자 의견을 보면은 11,000원까지가 아마 2선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 2선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자기들도 2선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40%, 40%. 그래서 2선을 언제 뚫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뭐 12월 달에 2선을 뚫었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만원까지는 편안하게 갈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까지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비중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결정을 할 거고, 다시 되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8,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매수, 8,600원 오늘 내일 만약에 터치한다면은 일단 비중 축소, 조금 비중 축소하시고, 하지만 우상향이라는 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 음대 봉기 자체가 긴 것도 아니고, 물론 거래량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500, 600, 700, 800이 아니고 뭐 2, 300 같으면은 비중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다 깜망입니다. 깜망.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도 개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이게 매물대가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어요. 이게 요 보시면은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지금 거의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끌어올리면 치고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12월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겁니다. 그러고 지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월 달에 분명히 뭐 배당이 돼서 놓을 거고, 기준점은 12월 28일까지니까 그래 무리하지 않는다면은 차고 가시도 뭐 무방할 거 없고, 이제 뭐 현대투자 인프라코어는 고생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얼마에 그 13,000원, 14,000원, 15,000원에 사신 분들도 유정을 받아서 물타기를 좀 했으면은 대부분 지금 9,000원, 만원대까지 안 내려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워낙 한 기간을 1년 넘어 끌었기 때문에 손절하신 분도 많을 거고,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뭐 조금씩 내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도 뭐 일단 8,000원 깨지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7,770원 밑으로 저는 풀매수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밑에까지 빠질 지금 분위기는 아닙니다. 보시면 원래 악재에 악재가 나오고 호재에 호재가 나온다고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고, 또 원래 정거사들 그 투자 의견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 포지션까지 가더라고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물론 뭐 악재가 터지면 할 수 없지만은 기본적인 이 편 뜨는 대로 간다면은 거의 11,000원 같으면은 15%, 20%, 9,000원 이상은 거의 다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20% 빼면 9,000원이죠. 9,000원 이상은 다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해봤자 10% 남았거든요. 9,000원 이상은. 음. 그래서 좀 이래 뭐 이 총 주가의 변동을 보지 않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니까 현재 상태에 한번 보시고, 또 오늘 또 저희들 아는 지인이 물어보길래 이 8,350원 미만에서 주매도 좀 하라 했어요. 제가 아마 주매도 했습니다. 그래 하시고 계속 시켜보시죠. 그리고 어차피 저도 주포 여쪽이기 때문에 저도 매일 체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고 제가 판단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참고하시라고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야기지만 현대건설기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7만원, 6만 5천원, 7만원 가려면 두사 인프라코어 만원 가야 돼요. 근데 만원 갈까요? 인프라코어가 12월 달에 저는 안 간다 해. 제가 한 표 던질게요. 물론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내년 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더 이상 힘들어요. 그래 하시고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다음에 해체 매매. 아유, 이거 22,000원 언제 뚫을까요? 아직도 해. 아직도 관망. 근데 이제 시간은 날짜는 다가오고 한번 보죠. 이게 이거 이 HMM은 이 완전히 수사음 걸려서 수사음. 누구랑? 지금 외국인 지분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HMM이. 예, 회사 지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1번은 산업은행이죠. 2번은 해진공이죠. 3번은 뭐 기관 투자 5% 뭐 이거는 일단 놔두고 지금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수사음에 걸린 것 같아요. 요 수사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세력이 두 세력. 1번 공매도 세력, 네, 공매도 세력과 2번 대주주 세력.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뭐할지 모르겠지만은 대주주가 공매도 많이 칩니다. 대주주가 이 공매도 세력이 대주주한테 주식을 임차를 해서 공매도만 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착각이에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유동성이 심한 주식 종목의 공매도일 경우는 50대 50 봐요. 심하게 볼 때는 대주주가 60, 공매도가 40. 일반적으로는 저는 50대 50 봅니다. 그래서 대차 공매가 한 1000만 주 남았다면 대주주가 50% 갖고 치는 거고, 그게 무슨 뭐 정권사하고 협착을 했던 협의를 했던 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순수 공매도 세력이 50% 정도 치는 거고. 근데 그래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관망 세력이 두 세력이 지금 산업은행이 어떤 식으로 놓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한번 산업은행이 모종의 암투를 벌이는 바람에 놀래 가지고 이날 11월 23일 날은 자기들도 정확하게 몰랐어. 이게 저것들 정보가 어찌 됐든 모르겠. 이게 1750원에 이때 23,350원까지 올라갔는데 2,000원 넘어갔죠. 요때 자기들도 놀랐어요. 급반응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한번 놀랬을 때 이 정도 같으면은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답 없습니다. 이건 진짜 날라요. 나르는 주식 됩니다. 근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지금 관망이에요. 던지지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매수도 못하고 대신에 안전빵으로 갚을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갚아 나가자는 게 지금 계속 갚아 나갑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폭락이 없다는 겁니다. HMM은 폭락이 없으면은 오늘까지 주가를 봤을 때도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22,000원 미만은 그렇게 손해보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가가 22,000원 위로 안착한다면 그때는 좀 매집하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해보시면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든 뭐 주식 수량을 더 누르시든 하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23,000원, 24,000원, 25,000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23,000원 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루 이때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25,000원 가요. 못 잡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날짜 다다고 하니까 이 HMM에 대해서 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주식은 기대와 실망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돈입니다. 주가가 현실이고 내 수익이 현실이니까 그 판단은 오로지 본인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사요. 내려가면서 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날 12월 23일 날 23,350원 요 라인에서 내일 요 라인에서 갭 상승을 해가 뛰어 올리다 내려가도
요 밑에 이 바닥 더 이상은 내려 안 갑니다. 관심 있게 보세요. 날짜는 다가옵니다. 개미 최대 무기가 뭔지 아시죠?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만큼은 세력이 아니라 세력 나발이 할배가 와더라도 저희들 그 매도와 매수의 자유권, 자유 권리 행사권, 그 다음에 기각, 시각,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잘 지켜보시고 최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 저도 응원하고 싶네요. 뭐 차트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차트가 좋아도 한 방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세는, 흐름과 대세는 역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하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22,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는 계속 그냥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 저는 그래 봐요. 이것도 매일 체크. 뭐 제가 뭐 부활 담그고 있는 주식이니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은 이제 호텔 신라. 뭐 저도 제가 추천하지만 저도 이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73,300원에 샀어요. 3일째 지금 기리기리 하더니 오늘 73,000원까지 찍고 또 내려오더라고. 저는 이게 매도 타이밍을 언제 보냐, 여기입니다. 11월 17일 74,200원 고가, 앞으로 3%. 그래서 75,000원 4,000원에서 5,000원 오면은 정리합니다. 일단 정리하면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주식이라서 그 변동폭이 내려갈 때는 2% 올라갈 때는 5%, 요 차이일 뿐이니까. 하지만 연말 지금 이 상 분위기 같으면은 특별히 호재도 없어요. 이거 그냥 중국의 영향보고 이래 뭐 어떻게 하는데, 이부진 씨가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 여장부니까 여장부. 그 자기 호텔 주식을 이렇게 개차만 안 시킨다, 흉만 가니까 바로 만회시키듯이. 제가 연말까지 이게 77,000원, 108,000원 봐요. 예, 진짜 연말까지는 77,000, 8,000을 보는데 75,000원 되면 수익 보고 또 내려오고 또 사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뭐 내일이라도 7만원, 4,5,000원 가면은 그냥 저는 팝니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살 거니까요. 그게 뭐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그렇고 대한용화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만원 선 밑으로는 그냥 막 눈치 끊고 사놓고 있으면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인프라코어, HMM, 호텔신라, 대한유화 이런 거는 진짜 정말 괜찮은 주식입니다. 진짜 괜찮은 주식이에요. 대부분 제가 이 대한유화나 호텔신라나 험이나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지금 3년째 보고 있는 주식이에요.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진짜 괜찮은 주식이에요. 물론 빠질 때 빠지더라도 돌아서면 만회가 되는 주식이라, 이 주식들은.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 오늘 영국에서 뭐 해가 오늘 후딱 올라가더라고. 이제 정신없이 아시아나항공 한 20%. 기가 차네, 기가 차. 이 회사 어저께 내가 이야기하면서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 그래프상에도 우리가 주식 캔들상에도 매수 세력에 양봉에 윗골이 달고 밑으로 내려오는 주식이 별로 안 좋다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20% 올라가길래 아이고 오늘 또 개미다 싶어 고점에 사놓으면 처음 물리가지고 또 곡선이 나겠냈더만 진짜 하프를 빼대, 10%를 빼. 정말 우스운 게, 저도 개미고 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개미지 기관 투자가는 외국인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런 주식을 왜 사는지 이해 못해.
이게 왜 사느냐니 올라가면 상한가가 그가 여기서 오늘 단타 쳐가지고 한 4, 5%더 먹고 도망가야지 하다가 다 물립니다. 그게 개미 습성이에요. 자 보세요. 아시아나항공 누가 샀습니까? 이게 거꾸로 대한항공은 희한하게 팔고 외국인이 사요. 왜인 줄 아세요? 외국인이 보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외국인은 투기를 안 해요. 회사를 봐요. 성장을 보고. 오늘 아시아나에 개미 투기꾼들 다 몰려서요. 그때 항상 이런 주식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니, 다음은 3% 올랐을 때 사가지고 20%대 팔아보면 성공인 그렇죠. 성공 천만입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 짓을 해요. 내 짓이라고 얘기할게. 짓. 그 짓 하다가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말아먹으면 지 원금까지 까먹는다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결국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주식을 하다가 1년, 2년, 3년 가다가 원금 다 빨아먹고 개털대입니다. 왜? 이 맛을 못 잊어가. 이 맛을 못 잊어가.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니까요. 과학입니다. 과학. 카지노에서 블랙잭이 딜러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50.2%, 그 다음에 갬블이 먹을 수 있는 확률이 49. 몇 프로 하지. 그거보다도 더 철두철미한 과학의 뭐라 그러지? 액정판이 주식이에요, 주식. 거기다 어떻게 투기로 이 요행을 바라고 들어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더니 내 미래의 자산 가치를 높이려고 투자를 하는 개념을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말아먹는 짓이지. 이게 정상적인 이게 그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저는 내 아는 사람들이나 내 후배들이나 저를 따르는 사람한테 그래요. 야 임마 쳐다도 보지 마라. 안 쳐다봐요. 하지만 저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럴 때 안 들어갑니다. 상황을 보고 들어가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자, 대한항공은 사요. 왜? 합병하면은 대한항공이 주고 아시아는 붑니다. 쳐다도 안 보잖아요. 쳐다도 안 봐. 도로 팔아버려요. 그냥 찬스이라고 쫓겨서 소모았다 이때 막 싹 팔고 도망가면 걔리 다 쳐물리는 거. 이거 언제 회복하는데? 이거 뭐 15,000원 16,000원 갈 거겠습니까? 택도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15,000원 16,000원 가려면 대한항공이 35,000원 3만 이상 가야 돼요. 대한항공이 3만원 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3만 이상 갈 이유를. 또 내려가면 되고. 말도 안 되죠. 재무가 안 좋은데, 어? 대한항공이고 아시아항공이고 재무 좋아요. 말도 안 돼. 이거 뭐, 나 참, 아우, 답답해라, 답답해. 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언젠가는 되겠죠. 재무도 좋아지고. 그때 안 늦어요, 이거. 제발 좀, 불나방처럼 옮겨 다니지 맙시다. 단타 치는 것도, 그 옛날에 거지들 있잖아요, 거지들. 우리 70년대, 8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 거지도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안 건드립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왜? 건드렸다가 맞아 죽어요. 굶어 죽기 전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수들의 영역은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뭐라 합니까? 현재 두산 인프라코 어젠가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개미 영역이 아니고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참가하실 분은 선수의 프로의 정신으로 참여하세요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절대 못 당합니다. 저기 옛날에 바다 이야기다 뭐다 뭐 파친코다 뭐다 기계로 싸워도 돈 번 사람이 있대요. 제가 말하는 선수의 영역은 알고리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기계를 못 당한다고요. 상방 하방 포지션 잡아놔놓고 기계로 돌리는 거는 못 당합니다. 한 번씩 가다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8,380원이죠.
한 3만 주로 8,400에 땡겨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호가가 와다닥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호가가.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알고리즘의 영역이에요. 바로 반응해가 세팅을 다시 잡아버려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돼요. 100% 처물립니다. 호가가 밑으로 확 바뀔 경우가 있어요. 반응해가. 이건 조금 경험상의 건데, 그럴 경우는 그 종목 떠나야 돼요. 하방으로 다 포실이 잡히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다 테스트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팔아버리잖아. 손절해버립니다. 그렇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추천해줬던, 추천은 아닙니다. 저도 뭐 살라고 하고 있다가, 아이고, 너무 날라버렸네. 그죠? 롯데강한개발. 알 수 없죠. 자, 이거 저는 얼마를 보냐니까 15,000원, 4,000원, 5,000원 본다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일 2%도 3%도 좀 올라갔다 그러면은 오늘 사신 분이 있거들랑 비중 50% 축소하세요. 축소하시는 게 답입니다. 50%만. 왜?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익절하시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HM에 대해서 또 제가, 물론 뭐 저도 뭐 많이 들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 매각 이슈에 대해 가지고, 매각 이슈. 주가도 주가지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도대체 어느 회사가 이 HMM을 들고 갈 건지, 그게 뭐 다음 달이든 내년 하반 뭐 1, 4분기든 2, 4분기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상 보면은 내년 6월 내년 6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내기를 하려고 자신 있어요.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자산에 움직이는 게 수백조입니다. 수백조인데 한 3년 동안 너무 많이 풀어놨어요. 돈을. 이거 회수해야 돼요. 그러면 왜 회수를 왜 해야 되냐면은, 물론 거기 안에는 산업은행이 갖고 지분을 갖고 경영권 회사하는 회사부터 시작해가 돈만 대주고, 뭐 이사를 받는 회사부터 제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해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왜 해소해야 되냐면, 지금 내년이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아마 나락갈 거예요. 일단 나락갑니다. 대부분 보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으로 타이밍으로 시작해가 6개월 반년 이후부터 이제 체감 경기가 발동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은 내년 2월 3일이에요. 내년 2월 3일. 그럼 그때부터 코스피 종목에서 부도가 난다는 회사부터 1번, 2번, 2년, 3년 동안 경영 악화로 인해서 거래 정지 당할 회사, 상장사들, 이게 아주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회사 중에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디프레션에 걸리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산업의 생산력도 떨어지고 수출도 떨어지고,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용변은 져졌습니까?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결국은 뭐냐니까 내리막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 부양이 되죠. 산업은 돈이 없어요. 돈이 너무 나빠. 회수를 해야 돼. 근데 지금 회수하면 더 죽죠. 방법은 뭡니까? 갖고 있는 지분 파는 겁니다. 답이에요, 답. 갖고 있는 지분 팔아 돈 회수해야지. 빌렸다고,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 돈 빌려주다가 산업은행에서 야 돈 내놔 하면 돈 줍니까? 해서 현대중공업이 죽지. 못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지분을 팔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1번, 그나마 대한민국의 코스피 상장회사 중에 관련 업계 종목군들 중에 돈 많은 대기업. 2번,
잘 아시겠지만 JP 할배나 그죠, 골드만 삭스나 그죠, 3번 사모펀드 외국 자본 그럼 담는 거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에 돈을 준비를 해놔야지 하반기에 돈을 풀지. 가장 빅딜 대우조선해양 하나 넘어가. 뭐 캐디 뭐 뱅크인지 뭔가 또 그거 또 내년 6월달 한다네 이전에. 그럼 허면 언제 할 건데 이 돈이 얼만데 그죠? 한 100개 두드려가지고 회수해야지. 그 돈이 수십조가 들어오고 고가가 또 국내 산업 각 기반에다가 또 수요를 해주지. 한국조폐공사에서 뭐 이상용이가 뭐 총재가 뭐 노자타워 산업에다 계속 돈 찍어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HMM도 멀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 이 주가는 저평가고 아주 싼 주가겠죠. 다시 이야기해서 올 6월 달에 정확하게 볼게요. 6월 3일인가 4일인가가 34,45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32,300원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6개월 도달에 하면은 조만간 3만원 간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카운트. 왜? 이 HMM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 순간 벌써 밑으로는 매각이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이 주가 움직이면 매각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빠지지 않네요. 빠지면은 절충 중이고 안 빠지면은 지금 며칠째면은 보자. 요때부터 11월 16일 예. 요때부터 아마 이야기가 나왔지 싶은데 빠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립니까? 거의 물밑 작업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인다면 조만간이나 발표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전번에 한번 국회에 발표한 게 2024년까지는 매각 완료하겠다 했거든요. 2024년 이전까지니까, 이전까지면 2023년도 2024년 이전이고 2020 2022년 12월도 2024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상 지금 산업은행도 지금 자본을 회수를 해야지 저것들도 다시 한번 이 산업 기반에다가 대출을 해주든 수유를 해주든 해줘야 될 입장이라서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지금 회수해야 돼요. 그래서 해진공은 너는 너게 알아서 하고 우리 집은 전환사채 놓은 거 돌릴 거 지금 갖고 있는 지분 20%도 뭐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가 자금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각자 따로 놀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외국인이나 대주주들도 지금 눈치 보고 있고 그러니 안전빵으로 일단 공매도부터 상환하고 들어가자. 뭐 이거 이제는 뭐 더 이상 큰 돈 내려가지고 내려 꽂아가지고 먹을 것도 별로 포지션도 없다 보니까네 안전빵으로 갑자해서 지금 큰 두 달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얘들 다 알고 있다. 조금만 발상전환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제가 방송이라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지금 말 중에 답 다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아마 내일은 제가 2450원 한번 놓고 한번 하지 싶어요. 예. 내일은 2450을 놓고 한번 하지 싶어요. 그러면 호텔시라 파세요. 75,000원 갑니다. 내일은 2450을 놓고를 한번 하지 싶습니다. 이 검투 요놈들하고 기관들이 아마 내일 한번 더 들어오지 싶은데 말일이거든. 말일 한번 더 들어오고 싶은데 내일도 재밌는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산인프라 주포님들
안타깝지만은 그냥 가두리 아니겠습니까? 가두리지 싶어요. 그냥 11월 25일을 기점을 해가지고 요 라인에 그냥 내일까지만 한번 간만 보고 밑으로만 긴 엄대봉이 생기지 않는 이상, 꼬리가 달리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거래가 2, 300만 주고 터면 그냥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오늘 같은 경우도 1포인트인데 우리 인프라코 주가가 왜 이 꼬라지고 하면은 진짜 그거는 언감생심 가욕입니다. 가욕. 지금까지 이 지수와 상관없이 날아간 주식이 인프라코어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지수와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보셔야지. 예를 들어서 내일 음봉이 생겼다고 내일 우리 인프라코어 양봉되면 기분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용돈벌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 연말까지 종목 장세, 약보합 종목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현대로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슈에 몰리 다니다가 이슈에 한방 이슈에 그냥 갑니다. 몰리 다니시면 안 돼요. 롯데 강강도 마찬가지고 수익 보시면은 비중 축소 좀 하시고 상황 보고 다시 하고, 이노션 이거는 지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조만간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아모레퍼식 2차원볼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다나가 예, 중국이 저도 강력하게는 못 놓을 거라 생각하지만 원래 저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럭비공인데 시합폭탄인데 내일 신입비가 탱크 천안문 앞에다가 탱크 박는 순간 주가 개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거는 장난 못해요. 뭐 그럴 일 없다고 보지만 언제는 뭐 그날 2월 며칠이고 그날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한다 했지만 진짜 할 줄 알았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매일매일 체크합시다. 자, 아침에 제가 또 장 초반 장 시작하기 8시 50분에서 9시 반까지는 가능하면 같이 한번 해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자, 내일도 화이팅!